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프리카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1951년 6,037km 떨어진 낯선 땅에서 121명의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오직 한 나라만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포로도 내지 않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침묵과 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 아이들은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교사의 이 짧은 영상 메시지가 70년의 침묵을 깨고 두 나라 사이에 잊혀진 약속을 되살렸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물이 흐르고 태극기가 먼지나는 마을에 다시 펄럭이며 잊혀진 희생에 생명이 돌아오는 순간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보낸 가슴 뭉클한 답장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 게브레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남부 구지마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매일 아침 저는 교실 창가에 서서 제자들이 먼지 나는 길을 따라 학교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갈라진 메마른 땅을 내리쬐어 공기가 열기로 아른거립니다. 저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한숨을 쉽니다. 제 학생들 대부분은 책 대신 빈 물통을 들고 다닙니다. 이 광경은 매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라 선생님, 우리 또 물이 떨어졌어요. 8살 배두가 작은 어깨를 낙담한 듯 축 늘어뜨리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이치고는 너무 지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힙니다. 길에서 조심하렴, 배두. 해지기 전에 돌아오렴,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물을 길러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보내는 것이 싫지만 달리 무슨 선택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의 우물은 몇 년 전에 말라버렸으니까요. 배두가 떠나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제가 거기에 두고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집어듭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제 할아버지의 사진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먼 곳에서 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외국 나라들이 우리 같은 마을에는 항상 빈 약속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사진을 찍고 큰 약속을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진짜로 바뀌지 않았죠. 제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전 유럽에서 온 한 그룹이 반짝이는 트럭과 멋진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우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죠. 3일 동안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우물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3년 전 또 다른 단체가 방문했습니다. 수도관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죠. 웃고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수도관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메켈레 교장 선생님이 흥분한 눈빛으로 제 교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저는 그 익숙한 의심의 매듭이 배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사라, 빨리 와요. 그가 약간 숨이 차서 말합니다. 마을 입구에 방문객들이 있어요. 큰 트럭과 시추 장비를 가져왔더군요. 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통역해 주어야 해요. 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또 빈 약속을 하는 그룹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의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메켈레 선생님을 따라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작은 사무실에는 5명의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로고가 있는 똑같은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닌 여성이 일어나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UID 한국 해외 인프라 개발팀의 김수진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학교에 우물을 파러 왔습니다. 저는 메켈레 교장 선생님을 위해 그녀의 말을 번역했지만 속으로는 이 이야기는 전에도 들어봤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의 지하수를 연구했습니다.
수진이 계속해서 말하며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선과 원을 따라갑니다. 내일 장비 설치를 시작할 겁니다. 학교 근처에 우물을 파고 태양열 펌프와 물탱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번역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일, 일주일. 그들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제가 떠나기 위해 서류를 모으고 있을 때 수진이 제 책상 위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그녀가 제 할아버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는데 공식 기록은 없고 가족 이야기만 있을 뿐이죠. 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 사진 복사본을 가져가도 될까요? 한국의 국방부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시도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제 학생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무언가 바뀔까요? 아니면 이 한국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질까요? 저는 믿고 싶지만 경험이 저에게 더 나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엔진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서둘러 창가로 가서 믿기지 않는 광경에 눈을 비볐습니다. 옆면에 KOID라고 그려진 거대한 트럭들이 우리 학교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장비를 내리고 있었죠. 그들이 정말로 물을 찾으러 구멍을 파는 걸까?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빨리 옷을 입고 학교로 서둘러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 울타리에 얼굴을 대고 흥분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사라 선생님, 사라 선생님. 배두가 놀라움으로 커진 눈을 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 큰 금속 탑을 보세요. 무엇에 쓰는 거죠? 시추 장비라고 한다. 저는 목소리를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설명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란다. 잘 될까요? 배두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두고 보자. 다음 3일 동안 저는 한국팀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에 왔던 다른 방문객들과 달리 그들은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진 후까지 오랫동안 말이죠. 그들은 땅을 파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복잡한 장치로 여러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들이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것을 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으며 전날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수진이 점심시간에 제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너무 작은 학생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폴더를 받으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타차비 게브레는 1951년 5월 7일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그해 9월 14일 양구라는 곳에서 전투 중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할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들은 항상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그분의 이름, 부대 번호, 심지어 사진까지 있는 공식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께서는 3명의 한국군 병사를 구하셨습니다. 폭발을 피하도록 그들을 밀어내셨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병사들 중 한 명이 제 삼촌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침내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학생들이 집에 간 후 저는 시추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광 조명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이 측정값을 확인하고 장비를 조정하는 동안 땀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왔던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일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추 장비는 땅속 깊이 파고들면서 규칙적인 두드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파야 할까요? 저는 작업자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50m 정도. 그가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요? 저는 그에게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제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희망이라는 감정을 상처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허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랜 이미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믿어야 할까요? 사진 속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저는 할아버지가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갈증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할 무렵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저는 화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추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맥켈레 선생님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웠고 수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죠? 저는 군중을 뚫고 나가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장비를 훔쳤어. 맥켈레 선생님이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특수드릴 비트와 일부 전자장치가 사라졌어. 저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결연했습니다. 교체 부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군중에게 번역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틀 후 교체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가 고장나면서 검은 연기를 하늘로 내뿜었습니다. 타는 기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엔지니어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손을 헝겊으로 닦았습니다. 네, 하지만 도시에서 새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남자들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며 도착했습니다. 물을 찾으면 두 마을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요구했습니다. 지하수는 모두의 것입니다. 말다툼이 밀치고 떠밀기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시추 장비는 빗나갔지만 물탱크를 맞춰 금이 갔습니다. 소중한 물, 트럭으로 가져온 물이 먼지 나는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는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추 현장의 보급 텐트에서 주황색 불꽃이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저는 밖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시추 현장에 불이 났어요. 온 마을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팀이 작업용으로 가져온 물탱크에 물을 사용해 양동이 줄을 만들어 손에서 손으로 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1시간 동안 불과 싸운 후 우리는 대부분의 장비를 구했지만 텐트와 많은 보급품은 파괴되었습니다.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람에 기름 램프가 쓰러진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 위성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는 여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물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생님. 7일이요. 7일 이내에 철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꼭 쥐고 제 작은 집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치신 나라가 다시 우리를 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응시하며 그가 뭐라고 말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쓰라림을 이해하셨을까요? 제 실망을 이해하셨을까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쓸모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라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간단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님께 전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비디오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요. 만약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를 볼 수 있다면, 제 할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저는 전화기를 탁자에 놓고 할아버지의 사진을 그 옆에 세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누군가가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게브레입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남은 것은 당신의 목소리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영상을 녹화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추 현장에서 수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화재 피해 정리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죠.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제 전화를 들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어서 목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제 할아버지에 관한 것과 우리 마을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게브레입니다. 저는 74년 전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타차비 게브레의 손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마실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이 그를 기억해 주실까요? 영상은 단 1분 길이었습니다. 끝나자 저는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괜찮나요? 본부에 보내주실래요? 저는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작게 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부끄럽고 심지어 약간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시도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팀은 계속 일했지만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비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개인 소지품 일부를 포장했죠. 시추는 계속되었지만 에너지가 덜하고 희망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영상을 만든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는 3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 맥켈레 선생님이 제 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라. 그가 얼굴에 흥분을 가득 담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와요. 한국 대사관에서 차가 왔어요. 저는 밖으로 달려갔고 제 학생들이 바짝 뒤따라왔습니다. 매끈한 검은색 차가 우리 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고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그 남자가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번역했습니다. KUID가 우물 프로젝트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확장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예산이 2배로 늘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자원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위아래로 뛰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개불의 씨의 영상이 말입니다. 대사관 관계자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방영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었죠.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빚을 갚을 우리의 기회입니다. 저는 수천 개의 비슷한 메시지를 스크롤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작은 영상.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관계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단체에서 다음 주에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한국에서 싸운 다른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기억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은 감정으로 너무 메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7명의 연로하신 한국 분들이 우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재킷에 메달을 달고 있었고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 중 한 분, 은발과 온화한 눈을 가진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저에게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마침내 울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쓰라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결국 일부 약속은 지켜집니다. 한국 참전 용사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교실 창가에 서 있지만 이제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마른 갈라진 땅만 있던 곳에 이제는 아름다운 파란색 물탱크가 하늘을 향해 높이 서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지하 50m 깊은 곳에서 깨끗한 물을 퍼올리는 펌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아이들은 물을 길러 몇 마일을 걷는 대신 학교 마당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저는 배두와 그의 친구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수도꼭지 중 하나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배두가 제 눈을 마주치고 흥분해서 손을 흔듭니다. 사라 선생님, 숙제 다 했어요. 그가 외칩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배두는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 일주일에 3일씩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출석이 완벽하고 반에서 1등입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새 액자에 들어있고 그 옆에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메달이 있습니다. 공식 증서에는 타차비 게브레가 돌아가시기 전에 3명의 한국 군인을 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3명의 목숨은 계속 이어져 자신들의 자녀와 손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끈 결과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변화는 깨끗한 물을 가진 것 이상으로 큽니다. 콜레라와 이질 같은 질병 사례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학교 출석률은 2배가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 그룹이 협동조합을 형성하여 우물물을 사용해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은 매일 아침 연습하며 낯선 소리에 키득거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몇 달마다 한 번씩 장비를 점검하고 현지인들에게 유지 관리하는 법을 교육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지난번 방문 때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한국 어린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 학생들이 한국어로 그녀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마을은 우리 학교의 이름을 평화의 우물학교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행사를 위해 노래와 시를 준비했습니다. 한때 물 권리를 놓고 우리와 다툰 이웃 마을까지도 축하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KUID가 실행한 확장 프로젝트의 일부로 자신들의 우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노래 연습을 돕고 있을 때 맥켈레 선생님이 제 교실로 오셨습니다. 사라,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우리 학교에 기증된 위성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방문했던 한국 참전용사 중 한 분의 딸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난달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저축의 일부를 우리 학교의 책과 컴퓨터를 위해 기부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만나고 그의 친구의 희생이 에티오피아에 어떤 의미였는지 보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통화 후 저는 마을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기념비가 그곳에 서 있고 한국어와 아마라어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지켰고 이제 한국이 이 마을의 미래를 지킵니다. 기념비 옆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생명을 주는 물이었죠. 아이들은 컵에 물을 채우고 병에 걸릴 걱정 없이 마십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장거리 여행으로 지치지 않고 용기에 물을 채우며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저는 시원한 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에 조금 튀깁니다.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광장의 모닥불 주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보름달빛 아래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근처에서 평화의 우물이 조용히 반짝이며 지켜진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창가에 앉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지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 불씨는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을 흐르는 물처럼 깨끗하게 말이죠. 거리로는 떨어져 있지만 희생으로 연결된 두 나라가 서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닫고 달빛에 비친 마을을 바라봅니다. 한때 먼지와 갈증만 있던 곳에 이제 생명과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는 결코 깨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항상 전해질 운명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마음,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은 더 좋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